여러분 안녕하세요. 말기암에서 자연치유로만 22년차 살아있는 나사로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우리 아마누 여러분들과 가정 내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암이 두렵고 무섭고 꼭 없애야 될 존재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암은 병이 아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암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느끼고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빠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파괴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파괴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암의 자발적인 치료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말씀은요, 미국 예일대 종양학 교수인 루즈 페이백 박사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암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뒀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안드레아스 모리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암은 하나의 경고 사인이라는 겁니다. 암이 무섭고 어려운 병이죠. 근데 여기서는 병이 아니라 그럽니다. 제가 말기암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너 뭐 먹고 나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 먹고 나았냐? 이게 두 가지의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가 너 완치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너 전혀 아픈 데가 없냐?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뭐 먹고 났냐? 이것은 제가 한 8, 90% 보여드렸습니다. 뭐 먹은 것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올리는 것은 이슈가 없죠. 강아지 구충제처럼 이슈가 없습니다. 먹고 좋아지고 이게 뚜렷하질 않아요. 이게 자연치유라서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치료와 치유의 차이는 좀 다릅니다. 치료는 즉각적이고 치유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이 이긴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나았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잘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나았다고 표현한 적도 없고요. 암이 완치됐다고 표현한 적도 없습니다. 나았냐, 암이 완치됐냐 이 말은 같은 말씀인데 제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 보니까 약의 개념으로 많이 질문하세요. 병원에서는 5년 주기로 완치율을 따지죠. 과연 5년이 완치일까요? 저처럼 20년 넘게 살아있으면 이게 완치입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고 자연치유만 꾸준히 강조해온 것은 자연치유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완치의 개념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환우들 중에서 저처럼 건강해지시면 완치됐다고 자꾸 표현들 하세요. 제가 9년 동안 많은 암환우들을 접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수천 명의 암환우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분들 중에 5년 넘어서 재발하시거나 전이되신 분들이 흔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그분들을 도와드리면서 9년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를 하다가 포기하고 자연치유를 선택하신 분은 아직까지 저와 연락이 닿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몇 명이 안 돼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연락 안 되는 분도 계시겠죠. 가끔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말과 나았냐 이런 질문은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완치라는 것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검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병원에 아예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본인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세포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생물들이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세포가 말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넣었을 때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걸 왜 넣냐? 넌 도대체 나를 모르냐? 야, 너 뭐 잘못 넣었어? 그러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시끄러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포들도 분명히 대화를 할 겁니다. 근데 소리를 안 질러요. 사람이 다 죽어가도 내가 죽어가는데 세포가 소리를 안 질러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질문은 제게 우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넌 아픈 데가 전혀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자연치료를 하면은 전혀 안 아픈 줄 알아요. 저도 아플 때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정도로 지독해 아프진 않아요. 그냥 자연치유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세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해야지. 그리고 며칠 지나면 좋아집니다. 병원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다시 생기죠. 근데 자연치유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제게 질문하시는 질병 중에 황반변성이나 류마티스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컴퓨터나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그런지 눈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한 2, 3주 쉬거든요. 쉴 때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편안히 쉬는 게 아니라 영상만 보지 않습니다. 컴퓨터만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다시 회복이 되는 듯 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황반변성 진단받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눈 때문에 불편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을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눈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조심하고 자연치유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 또다시 눈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접근하시게 되면 참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투병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께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좋은 구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루스트의 책인데요.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고 살아있고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굉장히 특별한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자연치유력,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요, 여러분들 급한 일들이 해결이 되시게 되면 사후 대책을 꼭 하셔야 됩니다. 병원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암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 않겠죠?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연치유가 답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아닐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자연치유의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지만 각자의 해답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저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일상이 기적입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